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한민국 대 콜롬비아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바로 지금 후토크를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후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아이스박스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늘 콜롬비아 인성 잘 봤습니다. 조현우를 선발로 조현우 좋아하실 만하죠. 네, 김승규하고 계속해서 아마 경쟁 구도로 갈 텐데 일단 오늘 경기가 어떻게 좀 흘러갔고 그 다음에 그 흘러간 거 다 이야기하면 선수의 개개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처음에 시작부터 조금 심판이 관대했어요. 전반전부터 좀 관대했고 제가 여기 노트에 지금 오늘 경기 흘러가던 분위기를 적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재성과 김문환이 전반 초반 이제 수비에서 이재성이 김문환의 백업을 잘 들어와주고 김문환은 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제가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손흥민이 전반 6분 오른쪽 사이드에서 줄 수 있었지만 그 쭉 날아갔던 중거리 슈팅 한번 있죠. 그 감스트님이 그 손흥민 존이라고 했던 좀 약간 멀어 보였지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손흥민이 걷는 자리, 손흥민이 쏘는 자리 거기가 손흥민 존이다. 그 어디였건 혹여 만약에 골킥을 찼어도 거기가 손흥민 존이다. 네. 일단은 손흥민이 전반 6분 그런 찬스가 있었고 전반 7분에 황의조와의 궁합에서 드리블 후에 조금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욕심적인 슈팅이 또 있었습니다. 이 전반 10분까지는 한국의 기세가 좋았어요. 네. 이때는 이제 10분까지만 보고 쓴 거니까. 전반 12분 손흥민이 압박 수비를 당해서 뺏긴 볼이 황인범이 무리한 태클로 인해서 옐로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 16분 손흥민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황의조 패스, 그러니까 황의조의 왼발에 기가 막힌 컨트롤 후에 오른발 슛, 이게 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정말 우와 했냐면 저는 골은 사실 논외예요. 왜냐면 과정이 너무 좋았어. 황의조가 제가 누누이 저번 볼리비아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의조와 손흥민은 무언의 연계가 있다. 서로 이 아시안 게임을 뛰고 나서부터 둘의 이 케미스트리가 너무 잘 맞아요.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왼발로 컨트롤하고 오른발로 바로 때릴 수 있게 만든 그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수들의 가치를 만드는 거는 한 번의 슈팅을 어느 타이밍에 더 빠르게 때릴 수 있냐. 왜냐면 그 각도에서 좀만 더 들어갔으면 각이 더 좁혀졌을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그 열린 각에서 바로 때릴 수 있도록 각을 만든 거. 그 자체가 이 손흥민이 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고 기댈 수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네. 그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근데 뭐 골키퍼가 맞고 못 맞고는 물론 제가 보기에는 막을 수도 있는 볼이었고 정말 너무 강력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막 뭐 뽀록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 과정이 너무 좋았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 19분 이재성의 기가 막힌 패스로 손흥민이 그때 이제 이재성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손흥민에게 아주 좋은 시야로 패스를 줍니다. 손흥민이 빠른 템포로 때렸고 그 때린 공이 골대를 맞고 이제 오른쪽에 골포스트를 왼쪽이라고 해야 되지. 왼쪽에 골포스트를 맞고 이제 홍철한테 갔는데 이제 홍철이 그 열린 각에서 아쉽게도 좀 너무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본인이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올까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너무 좋은 찬스에서 홍철이 아쉽게도 공을 날려 먹었다. 아마 라모스가 쏘아올린 공과 지금쯤 우주에서 만나서 폭발이 일어났겠죠. 후반 20분에 또 쏜 걸 보니까 한국이 이때까지도 우세했다. 콜롬비아 전혀 못하고 전반 23분 정우영이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도와주려다가 가슴을 발에 밟히고 이제 넘어지면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눌리면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큰 부상 아니었고요. 전반 26분 공을 따내지 못했지만 전방 압박으로부터 커트를 바로 하고 일선으로 들어가는 패스. 아마 전반에 상대방의 공을 컷한 다음에 손흥민이 들어간 자리에서 바로 패스를 줬던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제 상대방에게 걸리긴 했지만 그렇게 빠른 상황의 인식, 그 다음에 이 앞에 일선에 있던 선수가 아마 손흥민을 기억하는데 손흥민도 공을 이제 커트가 되자마자
받고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알아서 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보도 않고.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공격에서는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공격 옵션이 우리가 너무 좋았고 공격의 질도 좋았고, 수비에서는 협력 수비, 특히 오른쪽에서 아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재성이 도와주러 오는 모습, 그 다음에 황인범이 도와주러 오는 모습,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비에서 좀 더 앞선 부분이 전반전에 분명히 있었다.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못한 것도 있지만 못하게 만든 것도 있다. 공격에서 이제 그들의 공격 옵션을 우리가 죽여 놓았으니까. 전반 35분 조현우가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선방을 했고요. 전반 45분 중간에서 공이 커트되고 오른쪽 사이드에서 밀리는데 황인범이 빠른 협력 수비를 하면서 이것도 또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전반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네. 좋은 경기력이었죠. 우리는 공격 위주로 했고, 네, 지금 보시는 이 포메이션, 사실은 뭐 이 포메이션에서 변화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이 포메이션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봐야죠. 특히나 오늘 뭐 손흥민 골을 넣었으니까 잘했고, 뭐 아무튼 뭐 선수에 대한 얘기는 뒤가서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후반전에는 하메스가 바로 들어왔죠. 시작하자마자 하메스가 교체돼서 들어왔고, 전반 1분 이재성의 미친 패스. 이재성이 전반에도 손흥민이 골대를 맞춘 기가 막힌 패스가 있었는데 오늘 이재성이 수비 가담 미친 패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성이 이 패스의 질 자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한 거는 뭐 크로스나 이제 우리가 좀 제가 항상 말하는 쫙 알죠? 쫄깃한 패스. 근데 그런 패스가 아니더라도 이재성이 코스가 너무나도 좋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성 슈팅이나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뭐 엄청난 뭐 이렇게 막 뭐 센 슈팅을 날리기보다는 이 코스 자체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 이재성이 기가 막힌 패스가 있었고 오늘 이재성의 수비 가담도 너무 좋았다. 후반 3분에 우리가 실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그 왼쪽 각에서 오른쪽에 큰 각을 봤죠. 큰 각을 보면서 뭐 세게 찬 것도 아니고 정말 가마차기로 큰 각을 보면서 조현우가 뭐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워낙에 그냥 슈팅이 너무 좋았다라고 인식해야지 이걸 조현우가 못 막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네, 상대가 너무 잘 쳤다. 제가 뭐 국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슈팅은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조현우도 이 골을 먹혔지만 이걸 슈팅으로 감안하기에는 좀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조현우가 뭐 이렇게 한번 실수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조현우가 우리가 조현우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콜롬비아 골키퍼랑 비교해 보면 뭐 조현우는 거의 뭐 야신이 야신. 네, 야신인데 그래도 왜냐면 왜 이 기대감이 있냐면 이런 걸 또 막아주면 조현우가 또 김승규와 더 높은 자리에서 이제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실수 아닌데 나는 저도 조현우가 메인으로 뛰길 바래요. 근데 이 벤투한테는 사실 김승규가 넘버 원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뭐 등번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벤투 자체가 김승규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승규를 끌어내리려면 결국에는 이렇게 대야처럼 먹힐 만한 골도 막아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조현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조현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충분히 상대방이 너무 잘 슛이다. 오늘 아까 그 조현우 얘기 잠깐 하자면 마지막에도 봐봐요. 그 뭔가 그 조현우가 막으면 일반적인 것도 되게 좀 약간 그 뽀샤시 효과라고 해야 되나? 우리 사진을 보면은 그냥 찍어도 좀 약간 뽀샤시하게 잘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조현우가 막으면 그냥 이것도 남이 막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되게 슈퍼 세이브 같고 뭔가 좀 약간 기분이 우리가 좀 막 끌어오르잖아요. 약간 이렇게 막 우와 이게 대박이야 이거 어떻게 막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보기에는 정면으로 온 건데 그냥 오 조현우 이러는 거 오 대박 이러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조현우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김승도 잘하는데 우리가 뭐 골키퍼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약간 좀 조현우가 팔딱팔딱 대면서 막는 맛은 있죠 또. 아무튼 뭐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반 13분 이재성의 드리블 돌파 후에 골이 나옵니다. 네. 이재성이 이제 콜롬비아 골키퍼가 그 이재성이 큰 각으로 나오게 되면서 슈팅을 때렸죠. 슈팅 때리면서 이게 누가 봐도 바운드 되는 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볼이
이 골키퍼는 바운드가 좀 높게 틀 줄 알고 공의 손의 위치를 되게 높게 잡았고 실제로 보니까 손을 맞고 밑으로 들어가더라고 밑으로. 네. 보통 골키퍼들은 이제 공 밑에를 중간과 밑에를 막아서 볼이 뜨게끔 나가게끔 만드는데 콜롬비아 골키퍼가 뭐 좀 잘못 실수가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뭐 이재성도 좋은 코스로 찬 것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네. 여튼 뭐 이재성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넣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이재성이 오늘 MOM이에요. 저한테는. 네. 너무 좋았어요. 수비 가담, 공격 가담, 패스부터 해가지고 좋았던 전반전 후반전 키패스 창출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저한테는 오늘 이재성이 MOM이다. 저한테는. 다른 분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후반 16분 자파타 이탈리아에서 지금 17골을 넣었던 자파타가 아무것도 못하고 팔카오와 나갔습니다. 교체돼서 나갔어요. 후반 18분 하메스가 공간 활용, 그러니까 하메스가 그 좁았던 압박 수비가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이제 살짝 벗겨낸 후에 아주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고, 그 다음에 26분 왼쪽에서 무리엘이 기가 막힌 스피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한 오픈 찬스에서 크로스가 올라갔죠. 크로스가 올라간 것을 우리 대표팀 김민재가 아마 그때 막았던 걸 기억하는데 간신히 잘 막았어요. 네. 그 다음에 후반 31분 오른쪽에 사이드에서 나상호가 콜롬비아 지점에서 손흥민의 아웃프런트에 빠른 패스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서 반칙을 얻어냈죠. 그때 알 까게 되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잡았으니까 그때 나상호가 뭐 이 뒤에도 썼지만 저번 경기보다는 오늘 확실히 좀 자신 있게 돌파를 하려고 했고 뭐 크게 보여준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좋은 돌파. 콜롬비아를 상대로 거기서 옛날 같았으면은 막 볼을 질질 끌거나 들어오는 선수를 기다렸을 텐데 나성호가 과감하게 저는 들어가기 패스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 그 이후에도 또 돌파가 하나 나오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반칙 얻은 거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자리였고 또 실제로. 후반 33분 손흥민의 완벽한 돌파. 그다음에 이제 뭐 완전한 그 반칙 상황에서 카드가 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 완벽한 돌파였지만 이것도 이제 좀 약간 하프라인 그쳐가지고 뭐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도 뭐 손흥민의 돌파는 역시나 항상 나온다. 그다음 후반 38분 우리의 수비적인 전술을 시험하려고 이 권경원 선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황의조 선수가 나오면서 권경원 선수가 들어가면서 바로 5백 변환이 되었고 이거는 결과는 지금 말하면 결과는 좀 얘기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강인 안 쓰냐 백승호 안 쓰냐 뭐 누구 이승우 왜 안 쓰냐 이렇게 말하지만 벤투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콜롬비아 상대로 강한 팀이잖아요. 진짜 뭐 우리 홈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강한 팀을 상대로 우리가 결국에는 수비에서 끝까지 버텨냈고 이겼다면 이것은 벤투가 이긴 거예요. 벤투가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겼지 않냐? 우리가 이기고 싶어하는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나는 수비적인 부분을 시험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결과 가져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쨌든 진짜 이거는 이게 상대방이 뭐 이게 학고 다니고 어디 가서 우리가 막 되게 뭐 떨어진 팀을 만난 것도 아니고. 콜롬비아 상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결과를 가져오면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그 부분도 이따 뒤에서 말을 하겠습니다. 후반 42분 빠른 크로스, 유효 슈팅, 좋은 헤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에서 아까 그 콜롬비아도 당했던 부분. 역습으로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이때 나왔던 우리한테 코너킥 하나 나왔었고 그거를 이제 누구였더라? 김영건인가 누가 헤딩을 하면서 유효슈팅 만들었어요. 코스도 좋았어. 근데 그거를 잡자마자 바로 콜롬비아가 공격을 가져가면서 역습 갔었는데 이 부분도 잘 막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후반 47분 왜 조현우인지 우리가 많은 팬들이 왜 조현우를 좀 넘버원으로 보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 완벽한 골 찬스에서 조현우가 기가 막힌 반사신경 이거 발로 찼던 거 그거로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금 빠른 크로스가 올라와서 헤더를 또 올렸는데 아까 우리 봤죠 좀 전에 조현우가 그 헤더를 막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한 번의 슈팅을 또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지면서 골이 들어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장면이 오프사이드였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우리가 마지막에 마무리 지으면서 끝이 났죠. 네.
그렇게 경기가. 그러니까 오늘 조현우가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현우는 분명히 김승규도 이 선방을 하고 나서 바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조현우는 진짜 뭔가 빠다닥 하는 느낌 있죠. 일어날 때 빠다닥 하는 느낌. 이게 막 오뚜기처럼 보통 오뚜기처럼 삥 올라오는 거 말고 뭔가 푸다닥 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현우 일어날 때. 약간 좀 말라서 그런가? 푸다닥 푸다닥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빛이 나는 건가? 푸다닥을 내가 빛이 나서 봤나 봐요. 네. 진짜 오늘 솔직히 오늘 조현우가 원래 잘 막을 때 뭐 간간히 그런 느낌 났지만 오늘은 진짜 약간 독일 느낌 났어요. 독일 때 우리가 조현우가 막 미친 거 막았을 때 막 우와 씨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났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경기를 이제 타임라인으로 잠깐 살펴봤고 예. 선수들부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문환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김문환이 오늘 김문환의 명과암 확실히 이제 김문환은 부산에서는 이제 이선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선수고 공격적인 활용 가치가 더 높은 선수입니다. 대표팀에 와서 저는 사실 김문환이 대표팀에 와서 되게 고생 많이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극과극으로 뛰잖아요. 소속팀에서는 공격적으로 뛰고 대표팀에서는 이제 수비수니까. 근데 그래도 김문환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용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공격적인 부분을 벤투 감독의 전술에서 풀백의 활용도 가치가 사실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근데 이용이 김문환보다 활용 가치가 높으려면은 정말 그 김문환의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문환이는 원래처럼 수비는 나아지는 수밖에. 그치. 게다가 이제 정우 형이 다 커버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비에서 다른 이제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용이 김문환 자리를 뺏으려면은 김문환의 속도나 공격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크로스가 있어야 돼요. 뒷선에서 얼리 크로스가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용이 뭐 전북에서 크로스 좋다 뭐 어시스트 많이 했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 대표팀에서 본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럴 바에는 김문환이 좀 크로스가 부족할지언정 김문환의 빠른 속도 그다음에 이제 뭐 베이린이 아스날 경기 보면 크로스 많이 안 올리고 올라가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빠른 스피드로. 아까 뭐 전반전에 저는 김문환이 내가 보기에는 못 잡는 공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김문환이 그걸 잡더라고 스피드로. 윙포드 뛰는 선수니까 이 빠른 스피드 그냥 볼 터치가 좋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냥 공격적인 자원을 썼을 때 김문환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물론 김문환도 수비적인 부분을 늘려야지. 수비적인 부분을 늘리지 못한다라면 김문환이 올라갔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전술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돼요. 벤투가.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그 김문환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실 좀 우리가 큰 경기, 큰 대회 나가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까 김문환이 중심적으로 이제 타깃이 되면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가 좀 김문환을 좀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김민재는 항상 김민재예요. 저는 김민재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뭐냐면 어정쩡하게 뭐 볼 컨트롤하면서 뭐 잘 한번 걷어내 보겠다 전방에 패스해주겠다 이런 거 말고 김민재는 항상 그 사이드로 그냥 팍 걷어내요. 그리고 야 우리 다 같이 수비 한번 여기서 맞고 그 다음 나가자 이런 선택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게 안정감이라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게 오히려 그 골을 먹을 수 있거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차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상 김영건도 비슷해요. 김영건도 원래 좀 어버버버 하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김영건도 이제 빅연권이 되면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빠르게 걷어내는 걸 좀 더 선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민재는 이제 김영건이랑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지만 김영건이 가지지 못한 부분 뭐가 있냐? 앞선에서 나와서 공을 끊어줄 줄 알아요. 제가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죠.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울산에 없지만 리차드가 한국에 와서 한국 수비수들 너무 잘 막는다. 근데 왜 올라가서 끊어주진 않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서 수비수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그 미드필더 자리까지 가가지고 끊어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수비수지만 수비형 미들도 될 수 있는 거고 올라가서 공격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수비수면 수비만 잘해라. 수비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김민재는 설령 좀 실수를 할지언정 나가서 끊어주고 하는 모습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김민재의 저런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줘야지
너 그거 나가면 위험해지니까 뒷공간 털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그런 부분이 이제 김영건보다는 나은 부분이고 김영건은 대신에 그 뒷선에서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뭐 김민재는 당연히 김영건은 당연히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는 거고 홍철은 여러분들이 제가 홍철에 대해서 많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알아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홍철은 볼리비아전 이번 경기 연달아 뛰었고 이 수원에서도 계속 경기를 뛰었어요. 물론 뭐 선수가 이렇게 뛴다라는 거 당연한 거겠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홍철이 많은 걸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비도 가담하고 공격도 가담하면서 크로스가 홍철이 더 좋아지면 좋겠지. 하지만 홍철의 이번 대표팀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이제까지의 홍철의 모습 중에는 제일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소집에서 홍철이 그래도 야 그래 홍철이라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홍철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었고 패스에서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홍철한테 우리가 이래서 계속 뽑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좀 홍철한테 되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는 홍철이 좀 고생을 했다 그래도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 정도의 플레이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오히려 아까 홍철한테 실수했던 부분도 제가 끄집어냈잖아요. 홍철이 아까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 본인이 체력이 딸리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뒤로 밀려가지고 볼을 찼는데 그럼 볼이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차버리면 공에 제대로 안 맞았으니까 발등에 그게 끊겨가지고 슈팅이 바로 하메스가 나갔어요. 그런 부분은 홍철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뛰라고 대표팀에 뽑는 거고 그걸 해줘야죠. 네. 그런 부분 그 한 번이 우리가 이제까지 잘 막았던 애 모든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네. 홍철은 저는 뭐 좋게 말하고 싶지만 너무 좋게 얘기하면 뭐 수원 팬이니까 뭐 이렇게 막 감싸준다 할까봐 오히려 좀 깠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영 선수는 저는 그냥 정우영 선수 자리, 그러니까 저번에 주세종, 정우영 완벽한 테스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벤투가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형미들, 그다음 중앙미들을 뛸 수 있는 선수에서 어느 선수가 좀 더 수비적인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들어가서 백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볼도 뿌려주고. 왜냐면은 정우영이 다 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더 이상 정우영 옆에 기성용은 없어요. 본인이 예전에는 기성용 옆에 있으니까 난 기성용 백업만 해주면 된다. 기성용 올라갔을 때 그 자리만 메꿔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러면 안 돼요. 정우영이 뭐 그럴 나이도 아니고 이제 그럴 만한 이제 어린 선수도 아니고 이제 정말 노련한 선수예요. 이 선수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좋은 킥이 있고 그다음에 좀 나는 시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황인범하고 정우영이 같이 나오면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둘 다 너무 끌어. 그러니까 둘 다 그 좋은 찬스를 이제 더 주고 싶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끌다 더 좋은 방향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걸 알겠는데 유재석 만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골로 온 이유가 양봉업자라 그런다고 난리들임. 그러잖아. 그런 말 하지. 노란색만 보면 막 미쳐 날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이 뛸 때는 조금 이 벤투가 확실한 롤을 부여하든가 정우영에게 확실한 롤을 부여하든가 뭐 황인범이 줘라 뭐 아니면 이선에게 다 빨리 줘라 이렇게 하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고 뭐 테스트한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미드필더에서 새롭게 들어온 뭐 선수 많잖아요. 뭐 김정민, 뭐 백승호, 그다음에 이강인 뭐 미드필더에서 어떻게 다 위에서 뛰건 밑에서 뛰건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왔지만 벤투 감독에게는 그런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번 소집은 김정민, 백승호, 이강인 연습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정도만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쓰려고 되는 거 아니라 백승호나 쓰려고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내가 이런 전술을 쓰려고 연습 경기에서 해보는데 얘네가 내 전술에서 연습 경기에서 얼마나 하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황인범 선수로 바로 가보면 황인범 선수의 활동량, 그 다음에 황인범 선수가 내려와서 도와주는 부분 저는 정말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황인범 선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월등한 거 인정하겠어요. 인정하겠는데 자꾸만 이 뭐랄까 너무 끌어요.
진짜 좋은 시야를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시야를 활용할 줄 아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너무 끌다 보니까 그 좋았던 찬스가 선수가 받았을 때, 옆 선수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공을 줬을 때는 더 이상 좋았던 찬스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게 좋았던 찬스라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줄 때까지 좋았겠지. 그 상황이. 하지만 받았을 때는 벌써 상대의 수비가 들어와서 앞에서 막고 있고 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그 정말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못한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번 경기 때뿐만 아니라 전 볼리비아 때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라. 하지만 아마 벤투 감독은 황인범의 그런 부분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청용은 그냥 이청용하고 들어갔다. 이청용은 근데 좀 가끔씩 보면은 진짜 몸이 좋을 때 이상한 그 상암동 그 미친 개 시절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갑자기 막. 피파 랭킹 높은 애들 본 그런가? 네. 그냥 이청용은 뭐 그냥 진짜 뭐 다른 거 하고 들어간 게 없어요. 뭐 잘 해주고 갔어요. 그냥 자기 하던 모습 원래 그냥. 네. 오랜만에 오랜만이라 해야 되나? 그 상암을 오랜만에 왔나? 아무튼 뭐 오랜만에 와서인지 옛날 생각나서인지. 네. 그 옛날 뭐 진짜 롭서님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이청용이 프리미어리그 진출하기 전에 마지막 경기가 부산이랑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부산 선수하고 되게 험악하게 한번 그 미친 게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부산 선수가 거의 그때 뭐 니킥 같은 거 했는데 서울 시절에 그 마지막 경기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욕을 또 많이 먹고 갔어. 그때 배를 깠나? 그죠? 뭐 했죠? 그래, 뭐 했다니까? 내가 그때 기억이 나. 나 한창 그때 축구 볼 때였거든요. 네. 그때 욕 많이 먹었어요, 이청용.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청용은 사실 뭐, 잘 모르겠다. 그냥 자기 거 하고 들어갔고, 뭐, 이재성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았어요. 수비, 공격 부분에서 너무 좋았고, 공격 포인트까지 올렸고, 티패스 창출했던 거, 그 다음에 좋았던 시야, 물론 뭐, 이재성이 좀 약간 우리가 그냥 보기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재성이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최근 인터뷰에서 대표팀 소집하고 인터뷰에서 너무 쉬고 싶다. 본인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북에서 갔을 때도 바로 그러니까 전북에서 홀슈타인 키로 갔을 때도 바로 이제 경기를 뛰었고 계속해서 이제 쉼 없이 계속 이제 뭐 그 차출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다 이 대회 저 대회 막 계속 차출되면서 이 누적이 돼가지고 본인이 축구 선수 생활하면서 지금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네.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좀 푹 쉬면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후반기로 가고 있잖아요. 후반기지 뭐. 끝물로 이제 디데이가 열려졌으니까. 이재성이 이제 뭐 대표팀 그때 소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아무튼 좀 잘 쉬고 하다 보면은 더 잘할 거다. 더. 이재성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때 없었던 게 개인적으로 아시안컵 때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늘 이재성이 근데 오늘 누가 MVP예요? 경기? 실제로? 궁금하네.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다. 손흥민이 MM이구나. 네, 손흥민이 여기 있네요. 네,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콜롬비아전 MM 손흥민. 네, 손흥민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뭐 잘했는데 저는 뭐 이재성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황의조 할까요? 황의조는 저는 뭐 황의조의 폼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가 대표팀에서 황의조가 공격수잖아요. 손흥민도 당연히 공격수죠. 네. 톱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황의조의 이 사용법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황의조가 확실하게 라인 브레이킹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찔러주는 패스들로 이제 돌파를 할 것인지. 근데 그 역할을 손흥민이 또 하니까. 그래서 황의조가 그러니까 이번 소집에서 골맛을 못 본 게 좀 아쉬워요. 잘하는데
다빈손 산체스가 황의조한테는 좀 너무나 큰 벽이었나 봐요. 아니 씨 아까 진짜 황의조가 먼저 등을 딱 쥐고 자리를 발로 꽂아놨는데 다빈손 산체스가 갑자기 몸을 좌우로 뺀 다음에 그 좌쪽으로 뺀 다음에 확 들어오니까 이 힘이서 확 밀려가지고 그냥 뒤로 튕겨지더라고 황의조가. 그러면서 이제 공을 뺏기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다빈손 산체스가 오늘 너무 잘 막았다. 황의조가 어디 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만난 수비수가 너무 쩔었다. 좀 만난 수비수가 너무 이제까지 좀 콜라엔 펩시님이 2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황의조 좋았는데 떡대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 빨리 점점점.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은 야, 황의조가 지금 가서 어떻게 뭐 더 발전할 수 있겠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맞아요. 그것도 저는 뭐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 뭐 나이는 좀 많이 좀 차이 나지만 권창훈이 아니면 이제 유럽에 갔던 K리그에서 있다 유럽에 간 선수들이 이 유럽 선수들을 상대해 보면서 느끼는 노하우 그다음에 피지컬적인 이게 막 몸이 우락부락해져서 피지컬이 세지는 게 아니라 그 몸 자체 무게 중심 같은 거를 좀 더 잘 이제 만들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그걸 만들면서 이제 경험이 생기는 거지. 그런 경험이. 네. 그러니까 황의조가 저도 뭐 좀 빨리 유럽을 갔으면 본인도 뭐 간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갈 생각이 있다고 하니까 네. 황의조의 또 그런 달라진 모습도 기대가 되고 황의조가 이번에 다빈손 사체스를 만나면서 이제까지 만났던 수비수들하고 일본에서 공중 차는 애들 만난 거 뭐 마키노 이런 애들 막 대단한 것들 네. 그런 거 만나다가 다빈손 사체스 떡대 만나니까 좀 느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손흥민은 언제나 손흥민이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대표팀 와서 못할 때 있었죠.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래도 손흥민의 이 손바 우리가 우리 손흥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손흥민이 와서 사실 죽어라 뛰어요. 오면 거기 정말 유럽에서 오는 거 쉽지 않고 막 그 이것저것 막 모셔가지고 힘들 텐데 오면은 대표팀에 대한 무게를 항상 짊어지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하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에 대한 약간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인정해요. 너무나 잘하고 있고 뭐 대표팀 와서 이것저것 다 도와주려고 선수들 잘 이끌어가고 있고 뭐 손흥민이 리더십이 있다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이 이제 그냥 끌고 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뛰면서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약간 옛날로 치면 박지성 같은 느낌이죠. 뭐 이렇게 뭐 잔소리 안 하지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이제 끌고 가는, 네, 끌려가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굳이 뭐 안 좋은 소리 해가면서 하는 것도. 근데 안 좋은 소리 할 수 있는 선수 필요해요. 다 이제 다 좋은 말만 할 필요는 없어. 아무튼 손흥민이 와서 열심히 뛰어주고 요즘에 이번 소집에서는 손흥민이 되게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이 첫 번째 골 넣었을 때 왼발로 볼 컨트롤 해놓고 오른발로 바로 때리게 만들었던 그 장면은 진짜로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한국 선수에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박지성하고 손흥민은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보다는 손흥민은 확실히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골게터잖아요. 스코어러잖아요. 스코어러. 이 결국에는 골을 결정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그건 손흥민이 할 거 다 한 거예요. 네. 손흥민 그거 했으면 다 했지 뭐 뭘 더 해. 아무튼 손흥민은 MVP 뽑힐 만도 했고, 네. 황의조하고 그 좋은 연계. 지동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손흥민하고 지동원, 황의조는 항상 뽑힐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계속해서 벤투가 뽑아왔었고, 네. 석현준 한 번 그때 소집됐을 때 별로였어가지고 아예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것 같고. 서브 여기 있나? 잠깐만. 조현우 얘기하지. 조현우. 사실 조현우가 대표팀에서 넘버 2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현우가 보여줬던 모습 빛이었죠. 정말 그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빛의 속도를 받고 그 골키퍼 이제 뭐 김명지 아저씨가 많이 말하지만 골키퍼는 항상 그 스텝이라고 했어요. 스텝 이 그 어디로 먼저 갈지 어떻게 갈지에 대한 스텝
골키 그래야지 방향에서 어떻게 갔을 때 좀 더 빠른 0.5 빠른 그런 이제 선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현우는 약간 그러니까 대야만큼 잘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대야지 뭐. 왜냐면 대야나 조현우나 약간 저걸 어떻게 막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저 잘 막았다 이런 느낌 말고 와씨 이게 뭐야? 이걸로 먹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건데 갑자기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이게 손이 올라올 수 없는 이게 이 슛이 너무 세면은 손도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팍 막아놓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스텝이보다는 뭔가 몸에 그냥 유연함? 뭐 유연함이라 해야 되나? 어쩔 때는 진짜 뭐 주저앉는 것 같아요. 갑자기 흐르르 이렇게 막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반사신경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디딤발 없이 그냥 탁탁탁 이런 거 없이 그냥 확 뭐 하는 그런 이상한 느낌? 네. 정말 약간 보면은 재밌는 사람이에요. 리치도 길고 그러니까 조현우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색깔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대표팀 골키퍼 봐도 약간 서유기 같은 느낌인데 구성유는 되게 몸이 우락부락해요. 골키퍼지만 힘이 좋고 공중볼에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누구야 김승규는 약간 중도죠. 어느 정도 스피드도 나오고 어느 정도 발밑도 좋고 어느 정도 골킥도 괜찮아. 중도 느낌. 약간 손흥민 같은 느낌. 조현우는 약간 사우정인데 확실한 자기 색깔이 있는 거지. 확실한 자기 색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조현우 같은 색깔 확실한 자기 색깔이 좀 좋긴 해요.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표팀을 재미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흐르륵.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옛날에 이제 나라로 슈퍼보드 봐도 사우정 좋아했거든요.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못 알아먹고 막 그런 거 막 나방 나오고 막 네. 뿅망치 막 몇 번 때리면 폭탄 터지고 난 그거 훨씬 좋았어. 손오공보다 너무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빠봉. 네. 그 다음에 서브가 보이죠. 권창훈은 그냥 벤투 구상 안에 항상 있다. 하지만 권창훈을 쓸 때 이재성을 뺄 거냐, 뭐 누굴 뺄 거냐, 이 벤투의 이선에 대한 남태희가 또 돌아오면 남태희를 넣을 거냐, 뭐 나상호도 지금 뭐 계속해서 쓰는 거 보면은 뭔가 이 벤투가 이 이선 자원에서의 이 사람들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미쳐 있는 것 같아. 막 이거 어떻게 되지? 이 뭐 누가 또 나을까 막 이런 약간 생각. 네, 미치지 않을까 진짜. 남태희는 워낙에 벤투의 황태자였으니까 돌아오면 쓰지 않을까? 나상호는 그러니까 벤투가 보는 나상호가 뭔가 있나 봐요. 이 나상호가 이 돌파 같은 거에 주저함이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들 보면은 돌파보다는 그 연계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황희찬이나 나상호를 쓰는 벤투의 약간 어떤 감정인지 알겠죠? 조금 약간 투박해도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황희찬이나 나상호의 약간 돌파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좀 약간 사이드를 부셔버릴 수 있는. 네. 한 10번을 펩시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선은 그냥 남태희, 이재성, 권창훈 베스트일 듯. 근데 황인범 너무 좋아해. 황인범 진짜. 이건 인정해도 황인범 벤투가 지금 남태희 다음에 황인범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뭐 손흥민 내가 보기에는 손흥민도 아니야. 왜냐하면 벤투 자리에서는 요 자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자리하고 요 자리 풀백 요 진짜 중요해.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자리 진짜 중요하거든요. 황인범한테 이 벤투가 뭐 황인범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건지 좀 좋아서 쓰는 건지 난 모르지. 솔직히 말하면. 근데 황인범 이렇게 쓰니까 좋아서 쓴다 그러고 봐야겠죠. 네. 없어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자리를 이재성이나 권창훈도 쓸 수가 있는데 황인범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만 쓰는 거는 이 활동량, 중원에서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 정우영이 여기 놓고도 아니면 주세종을 여기 놓고도 쓸 수 있는 거, 이 전술을 쓸 수 있는 거 진짜로. 네. 힘든 자리지. 이 자리가 황인범 자리가 욕도 바가지로 먹는 자리고. 네. 여기는 황인범 자리에 최고의 지금 욕 안 먹을 수 있는 선수는 에릭센 정도밖에 없어요. 알죠? 에릭센도 토트넘에서 여기서 미친 패스 뿌려주고 미친 킥에다가 미친 활동량 가져가고 미친 수비 가담해주고 막 미쳤거든요. 그리고 에릭센 정도 돼야 에릭센 정도 돼야 여기서 욕 안 먹어요. 네.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에릭센 정도 돼야지 뭐 욕 안 먹고 맨날 넘어가지. 그래 그렇게 해도 느그새는 소리 막 듣는데 우리가 EPL 보던 눈이 있어가지고 또 황인범을 이게 또
만족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솔직히 황인범이 좀 볼을 끌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발전시켜야지. 그동안 권참 얘기 잠깐 했고, 뭐 나상호는 좀 전에 황희찬 같은 느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경원도 이 수비 자리에서 확실한 자리를 구성하고 있다. 네, 이번에는 정승현이 뽑히지 않고 박지수가 왔지만 결국에는 수비에는 4명,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정승현 이렇게 4명이 제일 뭐 1, 2, 3, 4 이렇게 요 둘이 뭐 베스트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권경원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뭐 김승규도 뭐 얘기할 거 없는 것 같고 별로 없네. 이강인 얘기 잠깐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 백승호, 그 다음에 김정민, 네. 김정민 오늘 뭐 들어가지도 않았나요? 김정민, 네. 이렇게는 정말 말 그대로 벤투의 전술이 어떤 것인지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이식이나 인식이죠. 네. 이식도 할 겸 인식도 시킬 겸, 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라엔 펩시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우영 자리에 최철순이 있어도 좋은데 아 그래요? 왜 안 쓸까요?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최철순이 그러니까 김문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지로 뛰는. 그러니까 근데 김문환은 거기에 공격력까지 겸비를 했으니까 약간 크로스가 안 좋아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철수는 볼을 다루는 그 컨트롤 자체가 정우영자리 쓰기에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수비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긴 해. 오히려 정우영자리 너무 없어가지고 선수를 뽑는다면 나는 뭐 최용준을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는데 최용준이 너무 느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부분을 써야 됐을 때 그 이제 전북의 최용준이죠, 걔도 이제 최용준을 쓰기가 애매모호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최용준 쓰면은 황인범 더 죽어날 거야 아마. 진짜로. 황인범이 더 죽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용준은 중국어 하는 파수님이 10개를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지.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교체 없이 원볼란치 전술은 에바 아닌가요? 근데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게 특히 외국 감독이 더한데 자기 축구에 대한 고집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말해도 상관없어. 안 되면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플랜 B를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야 우리가 다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저것 쓸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벤투 아까 어떤 분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채팅에. 그러니까 벤투한테 확실한 플랜 A가 있어. 그러니까 몇 명은 지금 딱 고정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수비 자리, 골키퍼 자리, 뭐 그리고 이제 손흥민, 황의조 요런 자리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고착화돼 있고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이선 자리 결국에 그리고 이 풀백 자리 그리고 중원에서의 이제 똑같죠 뭐 중원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잖아요. 네. 이재성 바로 이재성은 뭐 충분히 만족한 거지. 다시금 또 권창을 넣었던 것도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벤투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2번이나 붙고 한 번쯤은 이강인 써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니스티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홍철 없이 경기 해봐야 하는 거 아님? 그건 맞아요. 진짜로. 그건 맞는데 없대니까 쓸 선수가 최철순을 쓸 수 있는데 최철순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말했던 거 이어가자면 우리한테는 야 2번이나 붙는데 한 번은 이강인 뭐 백승 써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벤투라면 2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떠한 선수들을 이제 테스트라는 형식보다는 자기의 플랜 A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더 가지고 싶어 할 거라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벤투가 결과를 냈으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그래 그냥 소속팀에서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오면은 뭐 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2번이나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2번 밖에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네. 저는 뭐 벤투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물론 썼으면 뭐 이강인이 새롭게 기록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하는데 뭐 구자철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청용도 그랬고 기성용도 그랬고 이 고참 선수들이 한 말 그 한 말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대변인 아니지만 벤투 믿어달라 다 그 얘기예요. 벤투 충분히 우리 대표팀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제발 이번만큼은 좀 믿어주고 좀 멀리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분명히 있나 봐요. 우리는 그냥 팬으로 보는 거랑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선수로서 감독을 따져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벤투가 고집을 부린다라면 고집 부릴 만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니들이 쓰라고 하니까 더 안 쓸 거야.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벤투 감독을 믿어주고 좀 벤투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또 팬들로서 그리고 팬으로서 도와주는 게 아닐까요? 네, 그게 우리가 벤투가 힘내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아쉽지만 아쉬움은 좀 뒤로 남겨두고 또 앞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소집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분석한 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뭐 국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콜롬비아를 상대로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네. 저는 뭐 깔려고 했는데 깔 부분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안컵 때는 욕 먹을만 했죠. 아시안컵 때 본인이 모르겠어 어떻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에서의 그 대한민국의 그 우리 선수들 보고 조금 약간 좀 안일하게 생각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시안컵 당연히 그건 욕 먹어야지. 못한 건 욕 먹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게 벤투가 자기의 역할을 확실히 해냈고 뭐 지키려고 하는 색깔에서 결국 지켜냈고 공격하려는 부분에서 우리가 뻥축구한다 왜 저러냐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이번에는 확실한 약간 패스적인 루트가 있었고 전술이 있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좋았던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부상 관련해 가지고 뭐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벤투가 뭐 마법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팀doctor도 아니고 모두 어떻게 부상에 대해서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논외고 아무튼 오늘 경기 재밌었고 즐거웠고 진짜 그리고 네. 저는 이번 그 평가전에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봤고 콜라는 펩시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시안컵 때는 K리그 휴식기이기도 하고 선수 파악도 부족. 맞죠? 네. 콜란 패치님 말씀도 네, 맞아요. 당연해요. 그래서 막 그때 그런 말도 했잖아요. K리그 안 보는 거 아니야? 왜 K리그 애들 이렇게 없어? 이렇게 말도 했었는데 뭐 일단 이번 평가전에서는 벤투가 승자기 때문에 네. 특히나 콜롬비아를 상대로 이겼고 볼리비아는 뭐 좀 아니야 좀 그래도 네. 콜롬비아 상대로 이겼으니까 이겼으면 뭐 이렇게 오늘 후토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토크는 바로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요. 혹시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내일 축구 뉴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